네, 저희 배우분들은 잠시 착석 전에 일동 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쪽에 서주실게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아니요, 네. 네, 저희 간담회에 앞서서 오늘 영화계 큰 어른이셨던 고 안성기 선생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잠시 일동 묵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 일동 묵념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배우분들은 자리 착석해 주시고요. 이제 프로젝트 Y 기자 간담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네, 저희 이완 감독님부터 이제 방금 기자님들께서 영화를 보셨습니다. 네,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신 영화 프로젝트 Y를 만든 이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저희 영화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극장 찾아와서 저희 영화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상업 영화가 처음이라서 첫 작품이라 좀 많이 떨리네요.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금 또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기자님들 많이 배고프실 텐데 좀 참고 여기 저희 만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영주 배우님. 네, 프로젝트 Y에서 황소한 정영주입니다. 이름이 황소여서 네. 재고의 여지 그냥 덤벼 없었습니다. 무조건 해보자. 언제 황소라는 캐릭터 이름을 얻어보겠나 이런 생각으로 덤벼서 열심히 한겨울을 딱 지난해 요맘때였는데요. 즐겁게 보셨길 바라고 또 더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속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차 관람이라고 하죠. 네, 제가 있던 공연판에서는 회전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 N차 관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N차 관람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좋은 글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영 역할 맡은 배우 김실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이따 또 좋은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선 역할의 한소희라고 하고요. 새해에 이렇게 좋은 영화로 찾아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 역시 감독님처럼 너무 떨리는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동서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극장 꽉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네, 26년 이렇게 새해부터 이렇게 기자분들과 자리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고요. 올 한 해가 저희 프로젝트 Y로 포문을 여는 저희 영화계에 다시 따뜻한 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도록 기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석구 역할의 이재균입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떨리는데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경 역할의 유아입니다. 기자님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처음으로 영화에 도전한 만큼 긴장도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예쁘게 찍어주시고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감독님께 하나만 먼저 질문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독님 아무래도 첫 상업영화 도전작이시기도 한데요. 이 작품 시나리오부터 이제 준비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Y의 시작점은 일단 인간의 욕망에 대한 거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욕망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다른 욕망에 눈을 뜨고 그 욕망으로 인해서 점층 한 인간들이 성장해 가고 그런 어떤 이야기의 스토리 구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좀 붙이다 보니까 좀 여러 다양한 캐릭터들의 큰 열전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여기 계신 훌륭한 모든 배우분들의 좋은 연기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 행복함을 느낀 저만큼 이 영화를 만나는 분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기자님 질문이 있으셔서 오른쪽 기자님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무비스트 박은영 기자고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이랑 김성철 배우님께 질문 있는데요. 일단 김성철 배우님은 이게 뭔가 미화 없는, 그러니까 서사 없는 이 악역 캐릭터를 연기하셨는데 이 캐릭터의 좀 그 토사장이라는 캐릭터의 어떤 점이 좀 궁금해서 참여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께서는 이게 초상업 영화 작품이고 그 이전의 작품이랑은 상당히 결이 많이 다른데요. 저는 조금 어떤 비슷하다는 느낌도 좀 받은 게 어쨌든 세상에 맞서는 그 여성 캐릭터라는 점에서는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요. 감독님께서 또 이 주인공들이 이제 쉼터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요. 감독님 그 전작의 연장선에 있는 얘기일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 어떠신지, 그리고 또 배경을 이 술집을 배경으로 하신 이유가 있다면 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철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감독님하고도 얘기했던 게 서사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 감독님께서도 사실 토사장에게 어떤 서사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이 악의 근원 혹은 빌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토사장의 매력을 조금 더 오히려 반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실 토사장은 이제 미성과 도경과 대립하는 인물로 그냥 비춰졌으면 좋겠고 단순히 인물이 아니라 이 어떤 검은 돈과 이 상대하는 이 검은 마치 물체 같은 그런 걸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치 그냥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어떤 쉽게 말하면 악마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감독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촬영 전에 이제 프리 단계라고 하죠. 그때 이제 김성철 배우께서 이제 저희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거를 지금 김성철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 역시 이 토사장이라는 캐릭터의 어떤 서사나 전사 이런 것들을 저는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갖고 있었는데 굳이 그거를 영화에서까지는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은 이미 시작 지점부터 좀 악하게 시작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유를 달면은 오히려 그게 조금 너무 클리셰하거나 혹은 좀 너무 구차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조금 되게 젠틀하면서도 되게 그 약간 예민한 어떤 이러한 성격들을 보여주기에는 그 전사보다는 그냥 지금의 시작점에서부터 좀 세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질문, 그 전작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봐주셨다면 저는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까 기자님께서 질문 주실 때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두 여자가 어떤 욕망을 품고 생활을 하고 있다가 또 다른 욕망에 눈을 떠서 결국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이게 약간의 가족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인 이제 가영의 존재가 이 둘을 위해서 결국은 희생을 하고 이렇게 되는 또 어떤 딸과 엄마의 부재의 관계성 이런 것들도 내포하려고 조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건 이제 그 전에 뭐 박화영이나 어른들은 몰라서도 제가 계속 다뤘던 부분이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무래도 상업 영화고, 예, 저도 또 그렇게 상업 영화를 하는 만큼 그 이유는 더 많은 관객들, 여기 계신 더 많은 기자분들, 더 많은 사람들하고 좀 이 영화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내포에 가서 갖고 있었고, 사실은 좀 장르적인 재미, 장르성을 입혀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해서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화중시장을 배경으로 하신 것도 비슷한 맥락이실까요? 네, 화중시장이라는 이제 가상의 공간 같은 경우는, 예, 아무래도 욕망이 가장 들끓는 그런 곳이 공간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 어두운 밤이 생각이 났고, 예, 밤의 세계와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미성과 도경이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공간들이 가장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욕망들이 들끓는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공간에 이 인물들을 집어넣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사실 그 인간들의 군상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싶다 보니까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발생하고 파생돼서, 예, 여기 계신 이 모든 배우들이, 그리고 또 여기 안 계신 배우분들도 지금 계시지만, 예, 다 같이 함께 으쌰으쌰해서 촬영을 재밌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기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 중이시면 제가 한소희 전종서도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캐릭터가 굉장히 강렬하고 세고 멋있는데요. 두 분께서도 이제 어떤 점의 매력에 끌려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계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소희 배우님부터. 네.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좀 강해 보일 수 있는 캐릭터지만 되게 누구보다도 연약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면모들이 저한테는 좀 꽤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또래 같은 배우가 만나서 같이 힘을 이끌어 나가면서 영화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다른 선배님들 그리고 또 여기 안 계신 배우분들의 캐스팅 소식을 듣고도 더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저 역시도 버디물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 대본상에 적혀 있는 것보다 숨어 있는 매력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찾아내면서 표현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이걸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왼쪽, 네, 이 아래쪽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최정아 기자입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먼저 정영주, 김신록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면, 두 분의 합이 예상치 못하게 너무 큰 힘으로 발휘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분 촬영하실 때 이거 현장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감독님께서 가족 영화라는 단어가 좀 인상 깊은데, 김신록님은 두 딸과의 촬영이 그럼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장소가 협소한 그 방 안에서 촬영을 해야 했고요. 첫 만남 첫 장면에서 맞았죠. 네, 재떨이로 맞고 피 좀 보고 사실 긴 대화 없이 리허설 몇 번 하고 바로 슛이었는데, 그게 사족 같다는 느낌이 끝나고 나니까 들었어요. 긴 시간 리허설에 쏟을 에너지가 차라리 화면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다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뭘 대단히 많이 사실 준비해 간 건 없었거든요. 오로지 그냥 황소로만 가서 서 있다 맞고 오자 이 생각이었는데, 제가 철저히 황소로 서 있다가 황소로서 재떨이를 맞고 나서
저는 맞았는데 그렇게 쾌감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기분 좋은 폭력이었고요. 그 장면 자체를 찍는데 제가 뭐 이렇게 애정 표현을 막 그 전에 막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시간도 없이 만나서 촬영을 들어가서 김실록 배우 눈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눈을 쳐다보고 연기를 처음부터 할 수 있어서 저 혼자 연애하는 느낌으로 촬영했습니다. 네. 선배님하고는 두 장면 같이 하는데요. 첫 번째 장면에서 이제 선배님이 저는 이제 실물을 처음 뵌 거예요. 머리 이렇게 깎으신 모습을 가죽 잠바 입고 이제 들어오셔서 저를 향해 걸어오시는데 뭐라도 나는 어떤 카리스마로 저걸 이렇게 맞대응을 해야 하나. 그래서 빨리 얼음이라도 씹어 먹으면서 얼음 주세요, 얼음 해가지고 이제 다급하게 즉흥으로 이제 둘이 딱 에너지를 이렇게 서로 맞대어 봤었는데 너무 짜릿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면은 보셨다시피 너무 힘들게 찍을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선배님께서 그걸 너무 흔쾌히 몸을 던져서 뭐 이렇게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선배님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리적으로 끌어안고 저희가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되게 멋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선배님 뵙고 되게 멋있다. 저런 배우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선 도경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엄마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모녀 관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모녀 관계라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 두 주인공 인물들이 가연과의 관계를 통해서 원래는 이 시스템 안에서 돈을 갖고 튀려고 그래서 더 개인적으로 더 나은 삶을 도모해 보려고 하다가 자신들과 깊은 관계에 있는 신뢰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아닌가요? 자신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과의 아주 짧은 만남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표를 변경한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을 전복시키자. 이렇게 토사장으로 대변되는 이 시스템 자체를 좀 전복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만남을 어떻게 강렬하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그 관계를 만들어내기에 그 모녀 관계라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관계 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배우와 연기한 과정은요. 제가 현장에서 다른 장면을 찍을 때 모니터를 본 적이 있는데 두 배우가 이렇게 한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는 그 쾌감과 재미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가진 어떤 익숙한 포맷이나 익숙한 어떤 구성들 같은 것을 이 두 배우가 이제 주연 인물로 해냄으로써 굉장히 신선하다. 그리고 레트로한 매력으로 확 이게 살아난다. 생각이 들었었고 그 두 배우와 함께 한 프레임 안에서 연기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오른쪽 끝에 기자님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뉴스핌 양진영인데요. 이완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요. 그 각자 캐릭터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인공 두 분만 보면 욕망이라기보다 약간 궁지에 몰려서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작들과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좀 궁지에 몰려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약자들 그리고 좀 배경 자체가 좀 뭐랄까요? 좀 길거리 그러니까 이런 것에 되게 천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그 한소희 전종서 씨께 이 각자 캐릭터들의 어떤 면을 보고 가장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그러니까 보통 일상에서 제가 사람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지하철을 타던 아니면 길거리를 가던 카페를 가던 뭐 가만히 앉아 있거나 뭐 이동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사람들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늘상 너무 항상 친숙하게 생각하고 항상 내가 걷던 그 거리가
이면에는 한꺼풀 벗겨보면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그런 생각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내가 살던 동네에서 내가 분명히 매일 걷고 매일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버스도 기다리고 했던 일상을 보냈던 공간인데 내가 만약에 내일 죽었어요. 근데 그럼 그 거리는 변할까? 그 거리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공간에 좀 인물들을 거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써서 그 공간에다가 집어넣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장면들도 조금 넣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좀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공간에 넣어서 그런 공간에서 어떤 욕망들을 표출해내는 아니면은 욕망으로 인해서 파멸을 맞거나 욕망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깨달아서 성장하는 이런 과정의 감정과 정서들을 배우님들의 표현과 설득력을 도움을 받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욕망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뭐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떠밀려서 하게 된다라는 것도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인물들이 시작점에서 이제 욕망을 갖고 어떠한 공간 안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그 욕망 때문에 살아야 된다. 아니면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가 물론 1번으로 있지만 그것조차도 저는 일종의 욕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욕망으로 시작했다가 또 다른 이제 궁지에 몰렸는데 궁지에 몰려서 어떠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다시 또 다른 욕망에 눈을 뜨고 그래서 거기서 그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결국은 이제 가연과의 사건에서 이제 무언가를 깨닫고 이제 이 인물들이 시스템의 붕괴 혹은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성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종서 한소희 두 배우의 어떤 면을 보고 캐스팅하시게 되셨는지도 같이 질문 주셨는데요. 감독님. 네. 그리고 뭐 소희 배우님과 종서 배우님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이제 쓰면서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좀 대체 불가였던 것 같아요. 두 배우님이 아니면 사실 이 영화를 완성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시작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두 배우님께 조금 용기를 내서 시나리오를 전달하게 됐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만났던 두 분을 동시에 같이 처음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이 자리에서는 조금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이제 두 분이 그 자리에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너무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배우를 했어야만 했던 이유는 제가 보통 이제 해왔던 박황이나 어른들은 몰라해서 좀 결핍이 많고 이러한 캐릭터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캐릭터가 색깔은 다르지만 그래도 제가 표현하는 어떤 감정과 정서들을 통해서 영화가 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거를 관객들과 이 영화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데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소희 배우님과 종서 배우님의 뭐 전작들도 저도 다 봤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보셨겠지만 어떠한 그 설득력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객분들에게 더 설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이 정서와 감정들 소희 배우님과 종서 배우님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하면서 제가 좀 좋아하는 좋은 배신감을 관객분들에게 저와 소희 배우님, 종서 배우님이 만들어내는 세계관에서 이런 것들을 좀 관객분들에게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 뷰즈 이미지 기자인데요.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화사 씨가 오프닝 타이틀 장식했잖아요. 그 배경과 또 만족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유아 배우께서 이제 스크린 데뷔하셨는데 또 파격적인 연기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좀 어떠신지 소감 듣고 싶고, 그 김성철 유아 배우 두 분께 동시적으로 부부 호흡이 좀 일반적이진 않은 호흡이었던 것 같은데 좀 어떠셨는지랑 또 너무 짧아서 아쉽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에 이제 그 그레이 음악 감독님하고 이제 음악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요.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었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저는 조금 그레이 음악 감독님한테 제가 좀 제시했던 안은 좀 되게 좀 고전 영화 같은 좀 시네마틱함이 있는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즈 앤 블루스인 음악을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화면하고 저는 지금 되게 너무 잘 어울리는 최고의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표현하기를 좀 이질적인 맛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음악이 탄생이 됐고, 근데 결국은 이제 어쨌든 보컬리스트가 필요한 곡이니까 보컬리스트를 이제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는 그냥 저랑 그레이 음악 감독님이 얘기했던 게 아티스트 화사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가 이제 의뢰를 했는데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이렇게 멋진 음악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유아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처음 맡은 역할이 인생에서 이제 하경이란 역할을 만났는데, 대본을 봤을 때도 시나리오상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대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할까, 내가 이걸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감독님께서 그런 대사들을 더 멋있게 해주는 게 정말 멋있는 배우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주셔서 용기를 얻고 집에서 그 욕을 노래처럼 인식을 해서 이제 평소에는 잘 안 쓰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누군가한테 이렇게 뱉는다는 게. 그래서 노래처럼 음가나 이런 느낌들을 익히고 상대방한테 계속 뱉어보는 너무 현준 배우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같이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욕으로 대화하고 욕으로 던지고, 내용은 없지만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그 과정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과정들을 좀 경험을 했었고, 파격적인 시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파격적인 시도지만 좀 좋은 행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반적인 약간 김성철 배우님과 부부 관계가 조금 남다르셨는데 어땠는지 호흡도 두 분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부부라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희 작품 안에서 물론 뭐 와이프 이런 단어들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부부라고 보기엔 참 힘들거든요. 저도 이제 유아 배우님하고 딱 한 씬을 찍었는데 그날 처음 뵀었거든요. 근데 이미 분장이 완전 피 분장을 하시고, 저는 그 예전에 이제 뮤직비디오로 뵀었는데 이제 이분이 맞나? 다른 분인가? 막 거의 그 정도로 되게 어디서, 물론 토 사장이 하경을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저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연기에 임했었어요. 근데 아까도 감독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는 서사를 물론 저희가 만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경이랑 토사장은 왜 결혼했을까요? 그런 얘기를 나눴을 때 토사장이라는 인물은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테면 어떤 패션이라든지 어떤 비주얼적인 모습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어서 일찍 결혼을 한 것이 그에게는 어떤 무기가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게 나오는 씬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부부호흡 굉장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젠가 또
기회가 된다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피분장을 한껏 하고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 상태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철 선배님께서 저를 이렇게 빤히 바라보는 씬이 있어요. 저는 차가운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때 굉장히 진짜 제가 피분장한 게 실제인 것처럼 뭔가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서늘한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그때 그 저한테 싸늘한 눈빛을 한번 쏴주신 게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헐떡거리는 씬이 있는데 그 씬을 연기하기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부부 아쉽지만 그렇게라도 호흡을 해서 너무 좋았고 제가 이제 연기할 때 모니터링도 옆에서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되면 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 서전입니다. 저는 이재균 배우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완 감독님과 또 여러 번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완 감독님의 페르소나가 아니실까 싶기는 한데 좀 이번에 한번 상업영화 데뷔작 함께 하신 소감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그 박화영이라는 영화를 한번 하고 이번에 다시 감독님이랑 만나게 된 건데 변함없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현장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배우들을. 그래서 엄청 재미난 촬영이었고 아니었나? 아니, 아무튼 저는 자유로웠는데 어쨌든 간에 다들 그래서 되게 생각지도 못한 호흡이 종서 씨랑 할 때도 그렇고 소희 씨랑 할 때도 그렇고 되게 몰입감 있게 그 현장에서 연기할 수 있게 굉장히 연출을 해주셔서 그리고 아까 유아 배우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토사장 앞에서 피분장하고 누워 있어 봤거든요. 그 눈빛이 굉장히 무섭긴 했었어요. 아무튼 어쨌든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재밌었고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네, 저희 한번 배우분들께 좀 공통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희 좀 지금 생각나시는 기억나는 장면이랑 에피소드 같은 것들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는지 저희가 되게 추운 날씨에 열심히 촬영하셨잖아요. 네, 영주 배우님부터 혹시 에피소드나 장면에 대해서 언급해 주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균 배우하고는 서로 나이의 앞자리가 서로 다른 숫자일 때 만나서 또 하나씩 먹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계속 보게 되는 사이인데 그때는 그냥 어린 아이처럼 보였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는요. 공연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공연장이든 혹은 대학로원 한 길목에서든 보면 저한테는 이재균 배우는 26살 때 처음 봤던 그 얼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사이에 드라마에서도 만나고 다른 현장에서 만날 때마다 조금씩 소년 티가 벗어지는 걸 보면서 저 혼자 왜 기특한 거 있죠. 제가 키운 거 아닌데 대견하다 기특하다 아이고 자랑스럽다 이러고 있다가 영화에서 같이 또 캐스팅이 됐는데 제가 죽어라고 두둑에 패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생긴 건 정말 황소같이 생겼지만 소를 때려잡아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석구를 대해야 되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약해지더라고요. 또 제가 또 사람들을 워낙에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또 애정 표현도 또 잘하는 편인데 자꾸 그 마음으로 가면 연기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 계속 툭툭거렸어요. 그나마 대화도 많이 없고 대사도 많지 않은데 근데 그걸 또 다 아니까 영주 누나를 아니까 황소로서 다 받아주고 저는 사실 강도 한 5로 때렸는데 한 13 정도로 리액션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일단 그리고 아까도 제가 고백을 살짝 했지만 저는 김실록 배우의 저력을 매번 작품을 볼 때마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어떻게 하지? 저게 대본만 본다고 나올 수 있을까? 저게 현장에서 감독님 디렉션 가지고 저렇게 나올까? 저걸 하려고 꿈속에서도 저 사람은 저걸 만들어 왔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주보고 있는 눈 안에서도 그걸 읽었고 화면을 보고 있을 때도 그게 보여서 내가 정말 대단한 배우랑 같이 한 씬을 만들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우리 토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제 앞에서 찍고 까불고 칠러리 팔러리 하던 새까만 후배였는데 어느새 제 보스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그 위험과 카리스마를 갖고 이 황소라는 캐릭터 사실 저희끼리 알고 있는 저희끼리만의 전사가 있어요. 물론 화면에는 그거를 일일이 설명해 놓지 않았지만 그닥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둘의 이 릴레이션십이 화면에서 제법 멋지게 보여서 단순하고 건조하긴 하지만 그 건조함이 훨씬 더 둘의 간격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연기를 해준 또 우리 성철 배우가 너무 감사했고 뭐 무엇보다도 실록 배우가 아까 얘기했지만 모니터 안에서 이 두 배우의 샷을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즐거움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 장면, 저러는 장면, 싸우는 장면인데 저렇게 이쁘다고? 막 이러면서 본 게 바로 전종서, 한소희 두 배우의 연기였는데 두 배우가 사실은 그동안 한편으로는 과소평가받고 있지 않나? 이런 걸 좀 느낀 씬들이 몇 씬이 있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주거든요. 사실 이 표현 워딩을 쓰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나왔는데 여배우들이 수행해내는 이 무모할 만큼의 에너지와 파워를 스크린에서 온전히 볼 수 있는 영화가 사실은 관객 입장에서 손에 꼽습니다. 근데 이 또 많은 또 젠더들이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화면을 실컷 보게 해준 프로젝트 Y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라면 저는 유아 배우님하고 저기 이재균 배우님은 현장에서는 한 번도 이제 장면을 맞대해 보질 못했는데요. 나머지 배우분들하고는 다 한두 장면씩 굉장히 밀도 있는 장면들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너무 아이코닉한 두 주연 배우와 또 너무나 멋있는 선배님 그리고 지옥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김성철 배우하고 이렇게 밀도 있는 장면들을 찍어 나간 순간들이 되게 어렵기도 했지만 짜릿한 순간들이었던 것 같고 특히 마지막에 그 구덩이에서 정영준 선배랑 정말 몸을 껴안고 왜냐면 저희가 부력이 있어가지고 몸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둘이 다리 밑에다가 그걸 뭐라고 하죠? 뭘 끼고 있다고 하죠? 모래주머니 같은 거 우리 너무 사랑했어요 그 장면에서. 네, 모래주머니 같은 걸 다리로 한두 개로도 이게 가라앉지를 않아가지고 엄청 그 무거운 것들을 막 발로 끼고 서로 뭐 업고 뭐 안고 막 그렇게 찍었던 그 날이 가장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정말 뒤엉켜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게 정말 막 뒤섞이고 뒤엉키고 이렇게 됐을 때 장면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소희 배우님. 정말 바쁘게 촬영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 영화를 추억하면서 떠올려야 되는 시간이 왔다라는 게 좀 실감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록 선배님이랑 영수 선배님은 이제 한번 빠지고 뒤엉키셨고 여기도 빠지셨고 저기는 거의 이제 병상에 누우셨고 이제 돌아가셨고 네 하니까 이제 되게 촬영 때 힘들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힘든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생각나는 씬은 그냥 엔딩에서 정말 되게 어떻게 보면은 미성숙한 방법으로 이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던 이 두 명의 친구가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모르겠다라고 끝나라는 그 정답이 없는 그 결말이 가장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정현수 선배님께서 너무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뭔가 여배우로서의 그런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그런 장르와 어떤 보기 드문 그런 것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 배우로서 이런 프로젝트 Y라는 작품에 참여를 했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되게 큰 의미로 다가왔었고요. 근데 이제 제 옆에서 함께 해주셨던 또 소희 배우와 찍었었던 모든 장면이 저는 사실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서 이제 함께 해줬었던 지금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 다른 선배 배우님들과 또 이제 동료 배우분들과 찍었었던 그런 장면들도 다 기억에 남고 아쉬움도 많이 남고 이렇게 해봤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욕심들도 많이 남지만 정말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대중적으로 보여졌을 때 그것도 정말 궁금하고 근데 추운 날 정말 영화를 찍기 힘든 시기에 다들 간절한 마음으로 찍었었던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기억에 남지 않는 장면들은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신기하게 저는 이제 여기 출연하는 웬만한 배우분들은 다 만나 뵙고 여기 계시지 않는 다른 동료 배우분들도 사실 많이 현장에서 배웠는데 참 이게 매신이 숙제였고 힘들었어요 사실. 네, 감독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눈빛으로 사람을 제압해라. 제가 무슨 호랑이도 아니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막 급하게 막 벌크업도 좀 하고 정장이 약간 두께감도 좀 있고 약간 이렇게 좀 크게 보여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도 있었어가지고 토사장의 인물을 만드는 것이 뭐 쉬운 과정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매 씬마다 사실 되게 숙제를 해나가듯이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장면을 따지기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고 이 모든 씬들에서 정말 다양한 에너지들과 저희 장면에서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장면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특히나 지금 나와 있는 영화는 저희가 찍었던 어떤 모든 장면들의 편집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도 다 평범하지 않게 되게 에너지틱하게 찍었어가지고 사실 모든 장면이 기억이 남는데 굳이 따지면 이제 재균이 형이랑 이제 촬영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가 뭐 어렸을 때부터 알았지만 사실 작품은 처음 같이 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제 석구라는 인물에게 조금 고통을 주는 인물이지만 뭐 이렇게 던지면 형이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아줄 거라는 저만의 어떤 확신이 있었는데 저는 현장에서 좋았거든요. 아 좋으셨대요. 네. 그래서 굳이 꼽자면 그 장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정말 너무 매 씬마다 굉장히 재밌었는데 일단 영주 선배가 저번에 아까 전에 얘기하셨듯이 아까 5%라 그러셨나요? 50%라고 하셨나요? 5%? 5%인데 제가 리액션을 했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정도도 굉장한 무게감으로 다가와서 이게 어떤 연기가 아니라 더 하셨으면 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어쨌든 굉장히 선배님하고도 간혹 이렇게 작품을 하지만 이번에 더욱 더 많이 교감하면서 재밌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성철 씨랑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같이 연기를 해봤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사실 굉장히 믿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롭게 그냥 서로 믿으면서 연기해서 굉장히 춥고 그 맨바닥에 빨개 벗고 누워 있으니까 굉장히 춥고 진짜 추웠는데 굉장히 어떤 재미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나는 건 아무래도 첫 촬영 날이었는데 제가 종서 씨랑 처음 촬영하는 차 씬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만나봤는데 그 연기를 하면서 차에서 딱 만났는데 그냥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보시더니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아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래서 아 굉장히 첫 촬영부터 긴장이 딱 풀리면서 자유롭게 놀면서 재밌게 찍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는 촬영이었습니다. 네. 저는 우선 종서 배우님이 차의 앞 좌석에 도경이가 앉아 있고 하경이가 이제 비밀을 누설하게 되는 그 장면을 찍을 때 저는 사실 종서 배우님을 평소에도 되게 작품도 좋아하고 정말 연기를 저런 리액션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평소에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앞에 앉아 계시니까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막 심장이 저분이 앞에 앉아 계신데 내가 연기를 하는 게 나 좀 떨린다. 조금 쫄기도 한 것 같고 앞에 앉아 계셨을 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어서 그 장면이 그 씬 촬영할 때가 좀 기억이 남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첫 촬영 때 피분장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피분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분장을 받으면서 영주 선배님이 같이 분장을 받고 있었는데 선배님이 어머 이렇게 귀엽고 이런 애를 내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거다. 분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오히려 더 세게 하자. 그래서 눈두덩이도 이렇게 빵빵하게 올려놓고 눈탱이 밤탱이라 그러죠. 이렇게 하고 그랬던 씬도 굉장히 재밌었었고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서 배우님이랑 영주 선배랑 그 촬영 과정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기자간담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배우님, 감독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려고 하고요. 유아 배우님부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조금 간결하게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봐주셨길 기대하고 바라고 있고요. 오늘 좋은 질문들과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얘기 많이 써주셨으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신 기자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가 지금 날씨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되게 싸늘하고 매서운 이 바람이 부는 이 겨울에 저희 프로젝트 Y가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요새 들어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극장에 많이 찾아와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오늘 여기 같이 와주신 만큼 좋은 영화 같이 만드는 느낌으로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 극장 꽉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른 시간부터 새해에는 저희 프로젝트와의 함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점심시간을 훌쩍 넘겼는데 다들 자리 지켜주시고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가 다양한 시선과 각도에서 해석되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양한 시선과 각도에서 보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많이 와서 이야기 나눠주신 덕분에 1월 21일 저희 프로젝트 Y 개봉 아주 흥행리에 화제성의 중심에서 개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단어 몇 개와 문장 몇 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요즘인데요. 지난해 올해 초에 너무나 큰 별들이 명을 달리하셔서 후배로서 마음이 좀 많이 서늘한데 영화는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흔한 말이긴 하지만 show must go on이 있듯이 계속 이 영화가 찍어질 수 있도록 많은 칭찬과 많은 채찍 같이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 역시 다 앞서서 배우분들이 말씀 주셔서요. 네, 이 바쁘신 시간에도 저희 영화 관심 가져주시고 만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맛있는 점심 식사 하시고 저희 영화 좀 뭐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저는 사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이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 영화 좀 예쁘게 봐주시고 끊임없이 지금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좋은 글들 많이 써주시기를 좀 진심으로 이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